한국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 가서 저보고 뭘 배워오란 말이죠. 여기 한 미국 여성이 화가 난 채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뉴욕대학교의 도시공학과 교수가 한국의 지하철을 배우러 간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에일리 사이드입니다. 30년간 세계의 대중교통을 연구해왔어요. 저에게 최고의 대학이라는 뉴욕대에서 제가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끔 저도 믿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떨려오곤 해요. 그만큼 뉴욕에 대한 제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희 뉴욕이 세계 최고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하철 개선 사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멋진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거면 뉴욕 지하철 개선 자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작성한 문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뉴욕시청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극찬이 가득했어요. 역시 뉴욕대 교수는 다르시네요. 에일리 당신 덕분에 뉴욕이 살았어요. 이런 말들이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 서류를 보더니 뉴욕 공무원들의 반응이 얼음장 같았어요. 제 보고서를 보더니 교수님 유럽도 노후화되고 지저분한데 왜 거길 참고하셨어요? 한국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이요? 아니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를 배우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참고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엄청나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한국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가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좋은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뉴욕대학교 교수인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배워온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걸 깨닫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거든요. 너무 가기 싫었지만 시청에서 한국행 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공무원의 한국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마지못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투덜거렸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지하철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김수현 주무관 편하게 수현씨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영어도 너무 유창해서 첫 인상부터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잠깐만요. 여기가 지하철 맞나요? 백화점 아닌가요? 순간. 저는 뉴욕의 지저분하고 어두운 지하철역이 떠올랐어요. 뉴욕은 항상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악취가 나는데 이곳은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깨끗한 공기. 밝은 조명. 뉴욕의 어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무료 화장실이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깨끗하다고요? 매시간 청소한다고? 저희는 승강장으로 더 깊이 내려갔어요. 승강장 역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해서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유지되려면 청소 인력을 많이 쓰시겠다고 수연 씨에게 물었죠. 물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공간을 순회하며 청소하시기 때문에 한 공간에 많이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많은 인력이 필요치는 않다고 설명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아예 없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 둔 거라며 수연 씨가 말하더군요. 아침 시간대에는 더 천천히 움직인다고요. 의자도 달랐어요. 일반 의자보다 5cm 정도 높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실 때 편하시라고요. 손잡이도 잡기 좋게 각도까지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본 요금이 무료입니다.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없고요. 더구나 카드 분실 시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분실하시면 즉시 정지가 가능하고 남은 잔액은 새 카드로 이전해드립니다. 에어컨의 바람 세기가 적당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지 않네요. 네, 어르신들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습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내 뒤에 급한 분들을 위해 한쪽을 비워두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특히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닌데도 다들 잘 지키시네요. 네, 이건 법이나 규정이 아닌 시민의식이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그때 제 시선이 스크린도어로 향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또 돈 내는 건가요? 저는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건 안전문이에요.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죠.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시설이더라고요. 사고율이 95%나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소음도 절반으로 줄여준다니 뉴욕에선 매년 수십 명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승강장 한쪽에 혈압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바로 체크하실 수 있고 역무원도 즉시 도와드립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도 있고 응급전화도 있고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작은 병원 같았어요.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이에요. 저는 놀라면서 답했어요. 그렇겠네요. 저희 미국은 스크린 도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노숙인이나 혹은 싸움이 나는 경우 승강장으로 밀어버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수연 씨는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승강장의 공기질 개선에 큰 역할도 해요. 지하철은 선로를 다니고 또 여기는 지하 아파트 그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크린 도어가 없다면 그런 먼지나 안 좋은 물질들이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고 승객들이 바로 흡입하게 되니까 기관지에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위아래 양옆이 사방로 막혀 있으니 나쁜 공기가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게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건 지하철 안에서 기관사가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혹시라도 늦게 타거나 옷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에도 센서가 모두 인식해서 안전하죠. 스크린도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은 승객의 안전에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제 제가 한 부끄러운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핑크색 좌석을 봤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연 씨가 교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며 놀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분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민망했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그 임산부분이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좌석이 항상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초기 임산부는 표시가 안 나니까요.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 순간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 문화였던 거죠.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하철을 둘러보니 눈이 아프더라고요. 객실이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항상 쓰레기와 낙서로 가득한데 이곳은 마치 새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미국에서는 여름철 지하철이 찜통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는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니 어플 알림이 왔어요. 저는 놀라서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느냐고 깜짝 놀라 물었죠. 수찬 씨가 지하철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대답하시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열차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하철 시간을 맞추는 게 복권만큼 어려운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또 물었더니 그분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 순간 미국 지하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잠실역이란 곳에서 내렸고 수연 씨는 2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승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알아 가는 길에는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옷가게며 신발가게, 카페, 약국 정말 많은 가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던 게 이미 한국 지하철 세계에서는 다 되고 있었어요. 저는 신기하면서도 문화 충격이에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음침해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먹고 마시고 꾸미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잠실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타워라는 건물하고도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단축돼 해당 건물로도 고객 유입이 많이 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겠더라고요. 또한 바깥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았어요.
이렇게 주변 건물이나 상권과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환승하는 시스템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답사 일정은 마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뉴욕과 비교하게 됐어요. 깨끗함, 정확성, 편의성, 배려심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역시 한국은 멋진 나라구나 제가 말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편견을 하나둘 깨트리고 있었어요. 잠실역에 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기가 다 지하철이에요. 내 지하상가예요.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도 많죠. 은퇴하신 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날씨 영향도 받지 않고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24시간 편의점, 우체국, 민원센터, 미용실, 세탁소, 심지어 도서관까지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어요. 지하철이 2분 후에 온다고 했는데 정말 2분 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뉴욕에선 지하철 시간 맞추는 게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데 그 순간 뉴욕 지하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공간, 조용한 통화 매너, 자연스러운 질서, 노약자 배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뉴욕과 비교하게 됐어요. 깨끗함, 정확성, 편의성, 배려심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역시 백문이 불여 의견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편견을 하나둘 깨트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것들을 한국은 이미 다 해냈더라고요. 게다가 더 앞선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감동적이었어요. 넓은 엘리베이터, 편한 의자, 24시간 의료 지원, 완벽한 안전시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죠.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봤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우리 도시 공무원들과 함께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냐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거창하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도시공학 교수로서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정상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였고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 돌아가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그들도 이 놀라운 시스템을 직접 봐야 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지하철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저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줬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를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보고 왔어요. 그것도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따뜻한 미래를요. 귀국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뉴욕시의회에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본뜬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 발표를 들은 시의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담당자들은 즉각적인 벤치마킹을 제안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지하철은 계속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저는 다음 한국 방문이 기다려집니다. 그때는 꼭 우리 뉴욕시의 어르신 대표들도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꼭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한국의 지하철은 저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요. 이상 뉴욕대학교 도시공학과 에일리 사이드 교수의 한국 지하철 체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